정말로 테슬라가 다 세계를, 지구를 정복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들고 있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바로 월간 냉철 11월 편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사실 10월에 좀 정체하거나 좀 하락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11월에 굉장히 급등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좀 급등한 이유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항상 떨어지는 이유, 급등하는 이유가 한 가지 요인이 아닌데, 그렇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10월에, 네. 제가 10월에는 제 방송에서는, 네. 여기서는 모으는 달이 될 거다. 네. 전략상.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주식, 대주주, 세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 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 그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는 물량들이 나올 거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안 사는 물량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좀 올라와서 좀 기간 조정도 갖춰야 되는 거고, 10월 한 달간 요랬거든요. 네. 10월간 근데 주식을 풀로 한 마지막 주에는 풀 세팅을 해놓자는 게 저의 그 월간 전략이었어요. 그죠. 10월에는. 11월은 뭐 특별히 하지 말고 급등하는 거 나오면 좀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켜보면 된다. 누려라. 누려 전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지방 출장 같은 거를 11월에 잡은 게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주식을 담아놓고 그냥 갔다가 갑자기 뭐 급등 나오고 갑자기 뭐 상한가고, 요새는 상한가 30%니까 그런 것만 이제 좀 줄여주고 정리하고 11월은 그런 건데, 우선은 오른 거는 결국은 해결이 됐죠. 동학농민들의 그 승리로. 지금 이제 코스피가 2633, 코스닥 시장이 885.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결국은 그래서 기재부에서 대주주 그거를 양보했죠. 그래서 유예하는 걸로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이슈는 사라졌고, 그 이슈가 사라지면 이제 또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때 또 2차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눌렸던 게 그런 악재들이 다 해소되면서 대선도 끝났고, 대선도 있었죠. 대선 문제도 있었는데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불안감이 해소됐죠. 부담감 해소되고, 신흥국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가 그 너무 자국 이기주의로 간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해외 기업들을 이제 쪼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해소되고, 다 해소됐으니까 팔 사람은 없어지고, 또 기본 또 이제 투자의 기본 메커니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팔 사람은 없고, 그거 간 보던 사람들만 들어오고, 간 보다가 야, 다 해소됐네. 11월 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눈치 빠른 사람들이고, 사실 꾼들은 11월 초에 해소되는 순간 그냥 그날 다 질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오르는 거죠. 이런 걸 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코스피가 어쨌든 2600, 코스닥 880. 앞으로 연말까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근데 또 11월에 쭉 당겨놓긴 했는데, 우선 근데 이거 보면, 차트를 보면요. 삼성전자하고 우리 코스피 차트를 딱 대보면, 비교 차트 해보면, 완전 일치해요. 지금 메인 선물 포지션도 되게 좋거든요. 타생에 대한 포지션도 상방 베팅이에요. 메인들이. 메인들이 그 상방 베팅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쭉 당겨버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도 그렇고 대형주도 괜찮게 많이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도. 근데 안 간 것들도 있어요. 저는 12월에는 삼성전자 랠리는 조금 쉬고 안 간 것들이 좀 더 시대를 받아가지고 지수는가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들, 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유사투자자문, 작전 이런 것들이 아주 넘치나요? 네, 물 만났습니다. 지금 물 만났대. 돈은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예탁급이 아직도 60조 이상이죠. 더 늘어났어요. 예탁금이 제가 이제 이런 것까지 증시 자금동이야. 힘들어. 자, 예탁금이 지금 62조. 많이 늘었죠. 61. 꾸준하죠. 꾸준하게 늘어서 시중에 돈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유행이 완전 왔어요. 유행이 왔습니다. 다 아마 회사에서 주식 얘기만 하고 그 김작가 TV 같은 교양 TV에서 주식 얘기만 할 겁니다. 왜냐면 그걸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 지금 삼성전자 주가 68,200원. 지난 지금 11월부터 완전 급등을 했죠. 삼성전자 왜 이만큼 오른 거예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쟁에서 두려움. 사실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네. 그 에비타로 보면 되게 저렴해요. 펄어도 네. 저렴하고. 회사가 버는 이익에 비해서 회사가 쌉니다. 그리고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조금씩 해소되는 게 이제 주주 환원도 많이 좋아졌고 또 한국에는 엄청난 호재죠.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무슨 호재? 어마어마한 호재인데 미국이 그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사실 중국이 반도체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압도적으로 1등으로 가고 있었는데 폴리실리콘 이런 것도 압도적으로 1등이었는데 예전에는 중국이 다른 거 이제 1차 산업으로 갔다가 번 돈을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돈으로 국가가 밀어주면서 그런 이제 중공업이라든지 전자, 첨단 산업까지 거의 중국에 그냥 초토화됐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살아남은 게 이제 자동차하고 이제 전자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도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중국이 이제 국가적으로 밀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때려박았다면서요, 돈을? 삼성전자의 이제 기술을 많이 빼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빼가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무역 전쟁이 나면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원천 기술들이 있거든요. 또 원천 기술 관련된 장비가 있고 새로 개발되는 장비가 그게 협업이 돼서 돌아가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대만의 TSMC나 이건 이게 전략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TSMC나 우리나라에서 가는데 중국에는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화웨이도 거의 뭐 고사시키고. 통신 쪽도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는 통신 쪽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쪽도 삼성전자 점유율이 진짜 실제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무역전쟁의 반사 이익을 대만하고 한국이 엄청나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면서 삼성전자는 지금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머뭇머뭇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가가 좀 가기 어려운데 삼성전자는 외인도 그렇고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됐죠. 환경이. 네, 환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는데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먹을 것들이 많다. 하늘이 도왔어요. 안 터졌으면 안 터졌으면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반도체 없는 대한민국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죠. 네,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었는데 네. 당분간은 이제 근데 시간은 원래 좀 워낙 기술 격차가 커서 네. 시간은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디스플레이랑은 다르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라가 밀어주면 좀 언젠가는 찜찜하긴 했거든요. 그것도 크고 다 좋아요 지금. 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테슬라 주가. 지금 574달러. 네. 사실 9월에서 11월까지 정체를 했었죠. 10월 초순까지. 네. 근데 굉장히 지금 급등을 했어요. 일단 급등한 이유는 이제 냉철님 뭐라 보세요? 지금은 저번이랑 똑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가장 앞섰고 또 최근에 FSD인가요? 테슬라에 지금 샘플로 그 자율주행 기술이 있어요. 이게 지금 특정 사용장만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만족도가 너무 자율주행이 되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네. 근데 다른 메이커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에 지금 레벨 3에 준하는 레벨 3라 그러면 이제 또 띄울 거지 레벨 3, 1, 2, 3 자율주행의 이 그 레벨에 따라서 그게 있어요. 올려주세요 여기다 쭈루룩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라이다 2개 달아가지고 레벨 3를 이제 준하는 거를 갖다 내년 이제 중반기 넘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빠른 거예요. 지금 현대가 빠른 건데도 이 정도인데 테슬라는 이미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볼 때는 다 팔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수급적인 요인, S&P에 이제 편입된 요인도 있고. 그렇죠. 그 12월 21일부터. 네, 요인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판매량이라든지 지금 팔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미래 수익을 좀 땡긴 걸로 봐요. 저도 이거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하는데 근데 저도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팔 사람은 없고 정말로 테슬라가 다 세계를 지구를 정복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들고 있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사람들 또 안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나도 테슬라 없고 소외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고 뭐고 알았어. 고평가인 거 알겠고 우선은 테슬라 살겠다. 예, 팔 사람 없고 살 사람 많은데 그게 만들면 예약한 물량이 먼저 예약 물량도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전기차, 더군다나 자율주행에 대한 차에 대한 니즈는 엄청난데 단순히 전기차 때문은 아니에요. 그 테슬라 차가 기본 안에 내장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도 기본 자동차 공학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앞선 거 맞아요. 빨리 근데 그래서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경쟁사들이 테슬라의 지금 그 사용자 편의성에 맞는 자율주행에 맞는 상품을 내놓으면 되는데 곧 나온다니까 이제. 그때 되면 좀 위험하다. 그때 되면 나눴는데 엉망이다. 더 날아가는 거고 이게 유지되는 거고요. 아니 근데 기사 보니까 지금 지수 추종 펀드 운용사가 12월 21일부터 S&P 지수 500에 편입되면 사실 테슬라 주식을 포트폴리오 무조건 담아야 되잖아요. ETF라든 이런 것들. 네. 그러면 그 뜻은 그만큼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세가 세지면 주가는 그때까지 오를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수급도 있어요. 수급 이슈도 있고 또 그 모든 거의 바탕에는 유동성 이슈도 있고 그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인간의 삶을 정말 주식시장에서 크게 바꾼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우리 저 투자하다 보면은 예전에 서울반지 LED 같은 것도 있었고 예전에 나 전구 담았었잖아요. 그리고 LCD도 있었어요. 예전에 백라이트 유닛은 LCD 처음 나왔을 때 HT 예전에 모니터도 브라운관 썼잖아요. 그게 이게 얇아지는 거 나올 때도 있었고 처음에는 그게 센세이션 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아이템이 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바꿨지. 세상을 바꿨어요. 세상을 바꿨지. 자율주행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율주행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도 바뀔 거고 세상을 많이 바꿀 거예요. 그 세상을 바꾸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 현재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600조 5,720억 원.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서 무려 560% 상승했고 테슬라 시장 가치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현재 1위인 거죠. 도요타 2,322억 달러의 2배 이상. 그리고 도요타를 비롯해 폭스바겐, GM,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PSA 그룹 등 전 세계 6개 자동차 업계의 시장 가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부 2위가 되었다. 그냥 그만큼 어쨌든 버블이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때 우리 진짜 도요타를 넘어섰네 하고 충격받은 데가 엊그제 같은데.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차트 봐봐요. 그러니까요. 차트 보면 월봉 보면 이러니까 아니 뭐야? 이러니까 요쯤에서 도요타 제건다 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갔잖아. 아니 제가 만약에 5,000원 이게 5만 원일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5만 원일 때 5만 원일 때 투자했으면 제가 냉철행님보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우리 예전에 회사의 대표님 제가 2011년도에 테슬라를 우리 많이 사야 된다. 그때가 $5였네. 5,000원대? 100달러. $5였네. 5,000원. $5였다니까 지금 100배 올랐네, 100배. 그때. 이때 1억씩 투자했으면 지금 100억. 그래요. 우리 회사 자금 고유자산 10억만 원 박작을 그러니까. 뺐어요? 개욕 먹었지. 개욕 먹었다고? 네, 무슨, 대표님도 욕 엄청 먹었지. 반대 엄청 많았지. 전기차 다 쓰려면 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막 이랬지. 그때 모델 S 나올 때 이거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건데. 8년 만에 100배. 그러니까. 와. 그러면 이렇게, 그럼 본인 돈으로 본인이 사지. 왜 안 샀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테슬라 100억치 없잖아요. 그때 내가 JST나 그거 들고 있었어요. 걔도 한 10배 올랐어. 요쯤에서 10배 올랐어. 이야. 그걸 팔아서 이걸 샀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 좀 문제점이 있었죠.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쵸. 우리는 사실 $5에 샀다가 $10에 팔고 나와. 근데 지금 어쨌든 이만큼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더 살 생각은 없어요. 이미 저의 영역을 떠났습니다. 맞아. 이건 거의 신의 영역이죠, 사실. 언제 팔까만 고민 중이에요. 속마음으로는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팔고 싶은데
이미 차익 실현을 조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팔아버리면 소외될 것 같아서. 저도 테슬라 있고 우리 아들도 있어요. 우리 딸도 있고요. 아니 저도 네. 테슬라가 올해 초에 있었다가 300% 수익을 봤어요. 네. 팔았다가 이게 좀 떨어졌잖아 한번. 근데 다시 올 것 같은 거야. 그냥 수익 본 금액 그대로 그냥 다 넣고 이 돈 나중에 사라져도 나는 그냥 우리도 나도 그거야. 기다려 보겠다. 근데 나는 다시 산 적은 없고요. 산 것 중에서 예전에 F분 전이죠. 산 것들 중에서 팔았더니 이미 이거는 원금은 다 회수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것들은 이건 뭐 모르겠어 그냥 가만 내비둬서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관심도 없어 그냥. 테슬라. 저는 오히려 GM의 크루즈가 네. GM의 이제 자율주행, GM도 자율주행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니 이 정도는 아닌데 GM 차트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 거기 아닙니다. 그 왼쪽이에요. 아직 안 익숙하지 해요. 않으시네. 안 해요. 안 눌러도 돼.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20년 하면 하지 않아서 이렇다니까. 이야, 만만치 진짜 않아. 좋네. 만만치 않아. GM도. 오, 사실 좋네. GM도 지금 15가. 근데 이때는 누가 GM 같은 거지 같은 회사 사냐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몰라. 난 욕 먹으면 참 좋아. 지금 가지고 계신다. 네, 들고 있어요. 조튜브도 들고 있고. 야. 자, 방금 전에 근데 이제 GM의 크루즈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또 조선의 크루즈를 한번 가봐야죠. 이 조선업 요즘에 좀 뜨고 있어요. 사실 조선업은 굉장한 사양 산업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뭐 주가 어디 볼까요? 어디 보면 좋을까요? 한국카본. 한국카본. 아 여기 조선업인가요? 조선이에요. 오. 자, 이거 조선업이 뜨고 있다. 왜 뜨고 있냐는 네. 우리 지금 주식에 관심 가진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고 그렇죠. 내가 19년도 초기에 몇 가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푼 게 있는데 네. 2019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나왔던 종목이 이제는 LNG 선으로 다 바뀔 거다. 그리고 세계 이제 에너지 시스템에 LNG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네. 거를 제가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국제 정세까지 섞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도 LNG로 갈 거고, 중동에서도 LNG를 쓸 거고, 미국도 LNG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터미널이 건설이 되고, 터미널 발주가 딱 되면 터미널에 맞게끔 조선 배 숫자가 딱 나온다. 그러면 그 조선 배 숫자에 맞는 그 배를 누가 수주할 건지 딱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조선 회사들이 요거를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 규제까지 거기다가 이제 그 IMO 2020이라고 그 환경 규정이 있어요. 그 배도 이제 그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LNG를 쓰게 되면은 그게 그 좀 깨끗하거든요. 환경적으로 좋거든요. 그리고 LNG 추진선과 또 LNG를 수송하는 거. 그래서 LNG 관련된 이 회사가 뭐냐면 보냉제라고 LNG를 하려면 이렇게 그 LNG 담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담는 걸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걸 작년에 제가 작년에 아주 뭐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2018년도에 나왔는데 원래 그렇게 트렌드가 바뀐다. 중국이 LNG 이제로 가고 미국도 LNG를 수출하게 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발현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수주를 받기 시작한 게 좀 됐어요. 그래서 조선업이 뜨고 있다. 왜 뜨고 있는가는 그 관심이 없다가 주가를 보고 뜨고 있네. 주가에 반응한 케이스고 그렇죠. 산업은 좋아진 지가 꽤 됐습니다. LNG만. LNG 외에 나머지 뭐 드릴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컨테에서는 아직은 컨디션도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배가 좀 모자라기 시작해서 그래서 조선업은 사양 산업이었던 적은 사실은 없고 배는 계속 쓰는데 중국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LCD 이거 됐고 다른 것들도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배도 사실은 많이 따라와서 가격 경쟁력으로는 우리가 사실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 기술력이 좀 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조선이 이제 사람으로 많이 쓰거든요. 노동 경쟁력은 약해졌지만 사람들의 그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기술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섹터 좀 고급선이라고 얘기할까요? 좀 하이엔드에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중국 배들이 싼 맛에 많이 선주들이 발주를 했는데 배가 가다가 배가 서. 배가 안 가고 엔진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배는 중국 배를 쓰는데 엔진은 따로 우리나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 스펙이 원하는 스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만들 때 선주들이 어떤 엔지니어가 들어갔고 그거 다 규격이 있어요. 볼트 하나까지도 규격이 있어요. 그걸 꼼꼼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네. 그동안 납품은 꾸준히 했어요. 가격이 안 나왔었지. 뭐 생산원가 이하로 막. 왜냐면 발주가 빵 터져야 되는데 공급 과잉이어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이익이 안 났던 건데 이제 수급이 좀 맞아지면서 그 엔진 쪽은 괜찮았었어요. 괜찮아진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아예 적자에서 좀 이익 내는 단계로 갔는데 그겁니다. 이제 우선은 LNG 쪽은 그거고 그리고 우리 그동안 그 해운 쪽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서 한진해운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예.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좀 됐어요. 다시 좀 배가 필요한 이 사이클이 좀 왔죠.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이쪽은. 괜찮게 본다. 네. 괜찮게 본지 해서 샀다고 우리는 수익상 내고 팔았지. 팔았다가 다시 또 타이밍을 봐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해운 쪽 회사들도 그래서 좀 되게 쌀 때 들어가서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판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다섯 번째 질문은, 네. 자, 비트코인 요즘에 뜨겁죠.